대출 규제 약발 때문에 연끌들이 많은 노도강과 금강구 쪽의 경매 아파트들의 경매 낙찰률이 낮아지고 있답니다. 80% 초반대까지 내려갔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결국 연끌들이 많은 이 노도강이나 금강구다라고 하면 지난 몇 년 사이에 가격이 급격히 올랐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그렇게 가격이 급격히 올랐다라는 건 거품이 끼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품이 많이 끼어 있다, 연끌들이 많다 라고 하는 건 그들이 감당 못할 빚 때문에 이 경매로 물건들을 대고 배턴한 경우가 많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연끌족들이 아닌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적지 않을까라고 추정해 봅니다. 결국 투자 목적으로, 투기 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낙찰률이 낮아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노도강이나 금강구, 서울 지역 중에서 좀 낡은 곳이죠. 그쪽 지역부터 이제 경매 물량이 나오고 낙찰률이 낮아진다라는 건 아마도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낙찰 받으려고 하는, 경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로 아마 조금 더 확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는 이 금강구나 노도강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아파트 경매 물량들도 대거 나오지 않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경매 물량이 많이 나온다라는 건 대출 때문에 대출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라는 의미인 거고, 부동산 경기도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 바로미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의 침체의 한 단면이다라고 봐야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아마 녹록지 않은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죠.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부동산 시장의 저 침체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불러올지도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경매 물량들의 감정 가격이 높다라고 합니다.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하죠. 낙찰이 안 되고 유찰되고 몇 차례 계속 가격이 내려가고 나면 그 다음엔 또 재감정이 된 이제 새로운 부동산 물량들이 또 쏟아져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요, 앞으로 한 2년, 3년, 4년 사이에 이거 해당 부동산 물건들의 가격 자체가 일정 부분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추정해 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경매 물량이랑 금매 가격이랑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일들도 벌어질 것이고, 사람들이 어느 시점이 되면 부동산 경매 물량에 대한 가격도 그냥 눈 감아 버릴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인 것도 있고, 부동산 가격이 내 손에 잡히지 않을 만큼 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15억짜리 아파트를 대출을 한 절반 가량을 내서 사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충분히 수용 가능한 범위이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무리라고 봐야 될지 조금 의견들이 분분하긴 합니다만은 저는 후자 쪽에 속합니다. 너무 과도하게 무리한 빚을 지면 그 빚으로 인한 부담이 꽤나 충격적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젊은 30대 중반 이하의 이 젊은 청년들은, 젊은 부부들은 이 부동산에 대한 그 주택담보대출금 대출에 대한 이 충격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못 느낍니다. 근데 지금 같은 시국에 함부로 뛰어 들어갔다가 나중에 대출이 안 나온다거나, 아니면 대출은 나오지만 대출 금리가 5%, 6%, 7% 해버리면 되게 힘겨워진다라는 걸 못 느끼나 봅니다. 가는 커지고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서 모은 돈이 아닌 부모로부터 정여받은 돈들, 그런 돈을 가지고 좀 쉽게 계산에 두드려서 뭔가를 해보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조금 무모해 보입니다. 그렇게 무모하게 결정해서 이제 대출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치는 거죠. 좀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무모하게 뛰어들었다가 그로 인한 그 경제적인 부담을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러는 걸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또 다른 한편으로 어차피 개개인의 판단인 거다, 그렇게 무리하게 생각 없이 대출을 받아서 금융권들의 배를 불려주고, 또 그러는 그들이 있어서 이 보통의 사람들,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또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사는 거 아닐까. 어차피 금융권들이나 건설업계나 시행업사 온갖 놈들이 이 사냥감을 찾아 나서는데, 이 연끌하는 그들이, 무모하게 빚을 내는 그들이 이제 그 사냥감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른 보통의 사람들을 더 이상 사냥하지 않으니, 어차피 사냥감은 정해져 있는 거고, 그렇게 먹잇감이 되고 나야, 그래야 나머지 사람들이 또 안전하게 사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엉터리 논리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며 겪게 되는 일들이 좀 우려스럽고 염려가 많이 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제든 우리는 좀 더 현실적인 진실과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점점 먹고 사는 게 힘들다고, 심상치 않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비투, 여전히 영끌에 목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지금 파랗게 지금 질려가고 있고, 부동산 시장도 경매 물량이 쌓이면서 심상치 않은데 여전히 그런 분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멋모르고 철없이 까부러대며 살다가 나중에 호되게 당하면요, 그냥 정신만 바짝 드는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고개 바짝 숙이고 빡세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 멋모르고 지내는 이들이 많다라는 거. 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 자신들의 이 어려움, 고통, 고충 이런 것들을 스스로 다 이제 감내하고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건데, 쉽지 않을 것인데 왜 저렇게 어리석게 행동을 하나 라고 스스로 그냥 생각할 뿐입니다. 어리석게 행동을 하든 한심하든 각자 개개인의 판단이니, 제가 그들의 엄마 아빠도 아니고 형이나 오빠도 아니고 그저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켜볼 뿐인 겁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한들 그들이 들을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마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고 견디고 맞이하게 될 모습들이 꽤나 다양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지, 어떻게 이 힘들고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지, 그런데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영끌하고 비투했다가 되고 몰락하고 망가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철없이 집값이 10억 20억 오른다라고 떠들어대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욕심이 자신을 잡아먹는다라는 걸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